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강성친문 백사 리스트 공개하라로 하겠습니다. 백사 리스트가 뭔가요? 예, 이 여야가 내년 대선 이후에 이 하반기 국회부터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에 법사위 권한을 좀 축소하기로 합의를 했죠. 네. 이 뒤늦게나마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당 내부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. 민주당은 이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일부 당원들이 그때 찬성 표결을 했던 104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백사 리스트라는 게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넘기는데 찬성을 한 의원의 명단이라는 건데 네. 그런데 찬반 의원들이 누군지는 파악이 되나요? 네, 민주당에 따르면은 이날 의원총회엔 이 147명이 참석했는데 찬성이 104명, 반대가 15명, 기권이 28명이었다고 합니다. 네. 이 지도부 대부분을 포함해서 이 참석자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한 거니까 이 어쨌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죠. 다만 찬성한 의원들은 본인들이 확인을 좀 꺼려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 투표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김용민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 등입니다. 이날 표결도 합의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요구로 이루어졌는데 한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난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. 그 증거를 남기지 못한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그 의원들에게는 어김없이 문자폭탄이 가고 있다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네. 백사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은 물론 이 여권 대선 주자들도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네. 이재명 지사는 업무방해 그만하라, 또 문자폭탄 선동을 계속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. 막상 비판은 했지만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네. 부담스러웠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는 이 협상 당사자인 윤호중 원내대표의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고요. 네. 항의 문자 인증샷이 또 줄줄이 이어졌습니다. 윤 원내대표는 알려진 대로 예. 강성, 그러니까 친문 핵심으로 네.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. 그래 당원들이 윤 원내대표에게도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. 네,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 법사위원장을 안 준다라고 하더니 왜 말을 바꾸느냐 이런 겁니다. 예.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.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4.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시작된 노선 투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민주당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부동산 문제 또 이 조국 사태 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이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개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결국 법사위원장을 내준 걸 개혁 의제 후퇴로 보는 겁니다. 네. 대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심도 당심인데 이제 민심을 신경 써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죠. 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 강성친문 백사 리스트 공개하라의 느낌표는 협치를 위한 디톡스로 하겠습니다. 이 진보학자인 강준만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강성친문들이 사실상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. 실제로 민주당은 강성친문들의 문자폭탄에 휘둘리면서 그들을 일종의 정치 권력으로 만드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. 지금 민주당이 겪는 이 문자폭탄 내용은 몸에서 이 독을 빼내는 이른바 디톡스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두 번째 물음표는 제살 깎아먹기 적통 논쟁으로 하겠습니다. 네, 요즘 민주당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은 네. 정말 점입과경이다라는 생각이 네. 듭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진짜 친노, 진짜 친문이 맞느냐라는 공방에 2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소환이 됐죠. 예. 후보들의 발언이 어땠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.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훨씬 더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나 역사에 더 부합한다는 말. 소위 말하는 적통,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 맏며느리로서 아들들이 다 적통이다라고 하면은 반가운 거죠. 네, 참 적통, 적자, 맏며느리 네. 별말들이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자냐 아니냐에
집착을 하는 걸까요? 네,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입니다. 네. 또 이 친문 적자라고 꼽혔던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친문의 구심점이 사라진 것도 정통성 논쟁이 가열되는 이유입니다.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적통 논쟁이 꼭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. 서 기자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? 예, 뭐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른바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공방이 심해질수록 서로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계속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전 대표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문제뿐 아니라 이 과거 새정치연합 시절 문재인 당대표 퇴진을 요구했던 중도 성향 의원들의 모임이죠. 이 민진모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. 네. 이재명 지사 역시 노 전 대통령 반대에도 열린우리당 창당을 밀어붙였던 정동영 전 의원의 지지 모임 활동 사실이 거론되고 있죠. 네. 이 민주당 당원들, 네. 지지자들에게는 그 정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네. 국민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이 특히 적자냐 서자냐 이런 말 자체가 예. 이 정실 부인의 자식인지 또 첩의 자식인지를 따졌던 과거 이 조선 때나 중요했던 말들이죠.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이 박힌 단어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여가부 폐지 주장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민주당 주자들이 맞는가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. 예, 두 번째 물음표 제살 깎아먹기 적통 논쟁의 느낌표는 고조선까지 나오겠네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앞서 리포스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경선 주자들의 공방이 적통 논쟁에 이어서 이른바 백제 발언에서 시작된 지역주의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죠. 미래는 없고 이 과거 논쟁만 주고받고 있는 건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친일 인사라고 비방했던 텔레그램방을 언급하면서 일제 강점기 또 조선 때나 있을 법한 적통 논쟁에 이어서 이제는 백제 삼국시대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푸념했습니다. 네. 서주민 기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.